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잘 달리던 증시 이제 살짝 이제 숨고르기 좀 이제 심호흡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은 하는데 한번 지금 개장 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3회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가 또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점도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멘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경계감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모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점유율, 그러니까 지분율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33%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33%에서 34%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정과 이 경계는 이 조정과 경계를 통해서 시장의 밀림이 나왔을 때는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뭐 8만 원 지금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왔잖아요. 오늘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AI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일단 오늘 조정을 받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는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HBM뿐만 아니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좀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AI로 인해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AI 쪽의 D램과 낸드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HBM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의 DDR4라든지 DDR5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0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1조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캐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수익성이 어느 정도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뭐를 띄워놨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띄워져 있거든요. 예. 화면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6%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과 대비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 정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레거시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을 당겨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 55%까지는 전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정을 오늘 받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포트 정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거래소에서만큼은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뭐 한 5거래일 한 6조를 샀네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초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네요. 한 사흘 전만 해도 2조 2,300 순매도였던 게 이제 어제 현재 이제 5,360억으로 순매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개인도 이 와중에 18조 팔았고 누적으로 기관이 7조 7천 그 대신 기타 법인이 11조 샀으니까 기타 법인이 이렇게 잡힌 거 보니까 자사주 매입 좀 하기는 했나 보네. 네, 그런 물량도 있는 것 같고요. 물량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예. 뭐냐면 작년 중순, 그러니까 2024년도 중순보다도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달성이 예. 됐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당시보다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뭐 환율이 좀 더 빠져준다든지 뭐 1,370원, 1,360원대까지 빠져준다든지 이런 트리거가 좀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이제 양도세 관련된 대주주 기준 자체가 50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법과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장님이 좀 여쭤보고 싶다고 했던 질문인데 농심홀딩스. 네, 농심홀딩스. 예.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다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한 1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축소한 상황인데 농심하고는 약간은 조금 엇갈린 흐름이거든요. 그냥 그죠. 이거 네. 밈주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심홀딩스가 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2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런 뭐 밸류업이라든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주가가 올라와도 사실 부담이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밈 주식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농심 같은 경우도 그 캐대언이라는 엄청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면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비디아. 예, 그래서 삼양식품이 면비디아였는데 제2의 면비디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농심이 올랐어요. 근데 농심 말고 농심홀딩스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레포트가 얼마 전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BR 기준으로 0.2배면 정말 완전히 저밸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10일부터 9월 들어서 거의 한 6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중에서 4조에서 5조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체감상 예.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이 본부장께서도 어쨌거나 HBM에서 이제
D램과 낸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수요가 폭증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뭐 금반지 할 정도로 그 반도체인데 네. 지금 그거는 저희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뭐 의약품, 관세 네. 엄청나게 때릴 수 있겠다. 우리는 해당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트럼프 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제 얘기는 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야 괜찮을 거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괜찮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네, 물량에 들어가는 대해서 물량. 이제 뭐 100%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본인들이 더 손해입니다. 자기들도 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디램과 낸드 쪽에서는 뭐 절대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I 쪽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HBM이 붙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하드라고 이야기했었던 HDD라든지 SSD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는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론 과정에서는 이 HDD와 그러니까 하드와 그리고 SSD 쪽에 대한 모멘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 D램 쪽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시면 조선주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뭐 K 특산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사실 에코프로비엠 보니까 최근에 닷새 연속 상승세고 그 제가 다른 출연자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그 2차 전지가 어쨌건 그동안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예.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7월 말까지 해서 저점 대비해서 꽤나 반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네. 이후에 조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신차들 중에서 약 70% 정도가 법인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인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 이후에는 100%이 친환경 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의 수주를 따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땐 저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짜 정부에서 또 이제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뭐 민간 합동 회의 플랫폼에 뭐 이런 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이 본부장님 그렇다면 요거 이제 규제 해소 관련해서 그러면 규제 때문에 조금 못 갔던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할 만한 섹터나 뭐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네, 일단 이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예, 내용들이 예.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예. 로봇주들이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로봇이 로봇과 AI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시장에선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는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로봇 쪽에 대해서 뭐 협동용 로봇을 뭐 몇만 대 보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구만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80%가 로봇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것들을 한 달, 두 달 만에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로봇 관련주 어제는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연초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순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지만 순서로 따져보자면 로봇 쪽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 관련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물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도 보시면 클로봇이라는 기업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몇 번 같아요. 언급하셨어요. 예. 네.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 제가 아까 전에 작가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작가님이 그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이 사족 보행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유니트리와 클로봇의 자회사가 유통과 관련돼서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저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미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AI 쪽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로봇 쪽 그리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나니까 다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던데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잘하고는 있는데 사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 기업의 경쟁 기업이 중국의 BOE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BOE에 대해서 미국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게 그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OLED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였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와 또 연동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유리기판입니다. 아. 유리기판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다룰 수 있었던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 최근에 변동성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